지금은 비싼 집보다 견디는 집이 답입니다. 이유 알려드립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자를 못 내겠어요. 집을 잃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강남에 비싼 집을 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집이 쪽쇠가 되어 가죽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대에 왜 비싼 집보다 견디는 집이 답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집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넓은 집, 비싼 집, 좋은 동네의 집, 이런 것들이 성공의 증거라고 배웠습니다.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에 나가면 어디 사느냐가 서열을 정했습니다. 강남에 산다고 하면 부러운 눈빛을 받았습니다. 한 지인이 그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강남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출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주소를 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자식들도 좋아했습니다. 명함에 주소를 적을 때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가 나갔습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산세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월급으로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저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가 왔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춰도 안 팔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싼 집을 사는 순간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집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견디는 집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출이 적거나 없는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비싼 집을 사야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많으면 그것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60이 넘어 집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곽의 큰 아파트, 현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남을 권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나중에 더 오른다고. 하지만 할아버지는 외곽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출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을 선택한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자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집값도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할아버지는 평온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관리비뿐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었습니다. 빚이 없음이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자금으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취미생활도 즐겼습니다. 삶의 질이 훨씬 높았습니다. 견디는 집을 선택한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비가 적은 집입니다. 비싼 집은 사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재산세도 높습니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 할머니가 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넓고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을 때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하고 부부가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부담이 됐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냉난방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관리비가 문제였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금으로 감당하기 빠듯했습니다. 재산세도 부담스러웠습니다. 1년에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집은 있지만 살기 힘들었습니다. 집 때문에 가난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기는 발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도 발반이 됐습니다. 재산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청소하기도 쉬워졌습니다. 냉난방비도 적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남는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습니다. 집은 작아지만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유지비가 적은 집을 선택한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팔기 쉬운 집입니다. 비싼 집은 살 때는 좋지만 팔기 어렵습니다. 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높으니 매수자가 제한됩니다. 급히 팔아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크게 손해를 보거나 아예 못 팔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급 주택을 샀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훌륭했습니다.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정이 생겼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 근처로 가야 했습니다. 급히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매수자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크게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겨우 팔렸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반대로 중간 가격대의 집은 달랐습니다. 한 지인이 평범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특별하진 않았지만 실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팔 때 쉬웠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적정 가격을 받았습니다. 유동성이 좋았습니다. 급할 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집을 빨리 팔 수 있어야 합니다. 팔기 쉬운 집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인 집입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집보다 안정적인 집이 낫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투기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큰 수익을 노려가가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투기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기뻤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규제가 생겼습니다.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산 가격의 발반이 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투기에 가까운 선택이 노후를 망쳤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택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조금씩 오르거나 유지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집값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값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평온한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에 맞는 집입니다. 과시용 집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집을 사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 부부가 큰 집을 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큰 빚을 내서 샀습니다. 살아보니 후회됐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놀러 오는 것도 1년에 몇 번뿐이었습니다. 과시용으로 산 집이 부담만 됐습니다. 결국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실제 필요에 맞는 크기였습니다. 부부가 살기 딱 좋았습니다. 관리하기 쉬웠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후회됐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시는 젊었을 때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용이 답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을 지켜주는 집입니다. 아무리 비싼 집도 건강을 해치면 소용없습니다. 대출 이자 걱정에 스트레스 받고 관리비 걱정에 잠 못 자면 무슨 소용입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비싼 집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내느라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당뇨도 생겼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걱정거리를 없애야 한다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퇴원하자마자 집을 팔았습니다. 손해를 봤지만 관계없었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잤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도 관리가 됐습니다. 집은 작아지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집이 진짜 좋은 집이었습니다. 비싼 집은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견디는 집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7번째